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준이 이제 조금 전 지난 밤 사이에 이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결정해서 발표를 했네요. 네. 0.25% 인상. 지난해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미국 금리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돈의 흐름과 네. 금리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렇게 새로 발표될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눈치 싸움은 여전히 치열해서 마음을 다 놓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와 달리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0.25%포인트씩 올라서 하단은 4.5, 상단은 4.75%가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로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높은 금리고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13일에 우리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서 또 우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25%포인트 차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올려댔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오르는 속도가 많이 조절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후로 한꺼번에 0.75%포인트씩 이른바 거인의 보폭으로 연달아 4번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 12월부터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흔히 생각하는 한 계단 0.25%포인트만 올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네. 실제로 많이 올랐네요. 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그렇게 작지 않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대로였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얼마나 겁을 강하게 줄까 하는 거였는데요. 연준의 성명과 금리 발표 이후의 기자회견 내용이 다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생각했던 것만큼 말을 강하게 하지 않네? 라는 기대마저도 좀 더 생긴 걸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언급하면서요. 아직 물가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는 없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음 달에 새 예측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5%포인트 정도까지는 더 올려서 5.25%까지는 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난 연말 이후로 시장에 팽배해진 분위기,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5%대 초반 정도까지 좀 더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 인상의 사이클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좀만 더 참으면 되고 어쩌면 올해 안에 인하가 시작된다. 이런 기대에 좀 더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소비자 물가도 인건비도 오르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지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분간이다라는 정도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항상 제롬 파월 의장 보면 겁을 많이 줬었는데 네. 오늘은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직 주고는 있지만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물론 겁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미국 금리 오른 거 우리 금리 인상, 우리 금리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잖아요. 네. 우리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아야 우리로서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만 더 올려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본 사상 최대 폭인 1.5%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23년 전인 2000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23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나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역전된 금리가 앞으로 너무 크게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도 올해 걱정되는 침체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물가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내부 걱정만 좀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나눴던 의견들이 그제 공개됐습니다. 그때 이미 그만 올리자, 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걱정한 소수 의견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당시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달로 끝일지도 모른다, 또는 앞으로 더 올린다고 해도 한 번 남았다. 3.75%까지가 끝이다는 의견이 그래서 지금 팽배합니다. 오늘 미국 금리 인상 이후의 분위기가 이런 예상을 뒤엎을 만큼이 아닙니다. 자, 앞으로도 지금의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최고점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좀 전에 있었는데 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내용들 상세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은 오늘 결과가 나왔고 한국은행은 이제 이번 달 말에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뭐 시장에서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종료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1명에 불과했고요. 0.5%포인트 인상은 2명이나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지난달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0.5%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도 따라서 뭐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네. 자본 유출이 좀 우려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인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금리가 1.0%포인트 차이가 나면 조금 위험하고 1.50% 차이가 나면은 더 많이 위험하다. 이런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까 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기가 꺼지는 게 걱정인데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물가냐 경기냐 둘 네.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물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 뒤에 한국은행은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아직은 높다 이렇게 말한 걸 재차 주장하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 쪽이라고 하면 뭐 그럼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가 싶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뭐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5%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꼭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뒤로 밀어놨던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리스크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가 조금 빨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김정우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 뉴스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기준금리 역시 예상대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습니다. 전 세계 눈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쏠렸는데요. 파월 의장 얘기부터 먼저 듣고 가시죠. And we're talking about a couple of more rate hikes to get to that level we think is appropriately restrictive. But I would also say that disinflationary process that you now see underway is really at an early stage. What you see is really in the goods sector, you see inflation now coming down. 자, 파월 의장의 얘기 가운데 뭐 영어를 직접 쓰면 그냥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더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큰 틀에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갔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잡히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이죠. 이어가겠다. 뭐 원래 하던 말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별로 다른 얘기 아니었는데. 다른 얘기 아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방금 앞서서 클립에서 보셨지만 그 단어를 언급한 겁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처음인데요. 물가 상승 둔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은 탄탄하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나름 기쁘다. 뭐 이런 감정 표현을 했었고 뭐 회견 도중에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라는 것을 15차례 언급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매파적인 발언, 늘 하던 발언이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저 단어,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보고 오히려 이제 기자회견 중반부터는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 전문가들이 파월 의장의 저 발언을 비둘기적이라고 해석을 하더군요. 근데 파월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여전한 파월, 이것을 어떻게든 비둘기적으로 해석한 시장,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금리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막 질문을 했겠죠. 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금리 올리려면 얼마 더 올릴 겁니까?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a couple of라는 표현을 또 써요. 두어 번? 두어 번. 이게 또 시장을 상승 rä리를 하게 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린다는 건데 잘 보십시오. 정말 물가를 누르고 완전히 물가를 잡으려면 a couple of가 아니죠. 오히려 표현을 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뭐 3%대까지, 2%대까지 각오해라. 이래야 되는데 a couple of라고 쓰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한 번 했으니까
원래 연준이 한 5에서 5.25까지 온다고 하면 네. 이젠 거의 끝이 확실시 되네. 네. 여기에 시장은 이제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오히려 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물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예.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제롬 파월 의장의 못을 박았지만 이건 파월의 입이고요. 정작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올리는 것은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고요. 예. 시장에서 책정되는 이걸 우리가 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10년물 미 국채 네. 채권금리인데요. 네.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는 3.4%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지금 시장은 완전히 연준과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뉴욕 증시 일제히 올랐고 우리 증시도 오늘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무엇보다 환율이 10원 이상 떨어지면서 1,200원대 초반에서 좀 안정이 됐네요. 그렇죠. 무려 거의 10개월 만에 예. 1,220원으로 예. 끝이 났고요. 장중에는 1,210원대까지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이 좋을 때 트리플 강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이 전형적인 트리플 강세였습니다. 원화, 우리 환이 강해졌고요. 주식, 상승폭은 뉴욕만큼은 못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1.8%씩 오르면서 뭐 주식도 강세였고 네. 채권 역시도 우리 채권 금리도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오르는 이런 전형적인 상승 랠리, 긍정적인 그런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 청신호를 보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긴장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추경호 부총리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이건 다 이유가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였죠. 2월 첫날이었는데 1월에 무역 수지가 결과가 네. 발표됐는데요. 한 달 동안의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 127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냈던 적자가 400억대, 420억 네. 달러 수준이었었는데 1월 한 달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가 적자가 그냥 나버렸던 걱정이에요. 것이죠. 예. 네. 한국 IMF도 뭐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데 우리나라만 예.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마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미국과 유럽과 다르게 물가가 오히려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뉴욕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우리만 다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나온다면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3주쯤 뒤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뉴욕, 미국이 상단선이 4.75가 됐고요. 네. 우리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우리가 보통 1%포인트로 유지를 한다면 조금 더 벌어졌죠. 네. 1.25%포인트가 벌어졌고 특히 이제 오늘 나왔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잡혔으면 나름 네. 좋겠었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2월 23일에 있을 한국은행 0.25%포인트는 또 한 번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물가 상승률 상승폭이 더 넓어진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맞습니다. 전기, 가스값이 이제 통계가 2010년부터 작성을 했던데 예. 그 이후로 통계 작성이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물가가 5% 나오면서요. 오늘 발표될 1월 물가가 한 4.9, 4자는 보여주겠지 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5.2%. 우리의 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이게 추세가 다시 예. 새로운 물가 상승의 시작처럼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뭐 난방비 중에서도 전기, 가스 대부분이 다 30%씩을 올랐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끝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은 1년 내내 오를 가능성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당장 3월, 4월 넘어갈 때는 이제 서울 시내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교통요금 인상까지 감안한다면 네.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뭐 미국과 유럽과 다르게 우리는 물가가 계속 인플레가 들썩일 그럴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고 이것은 결국 우리 성장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정철지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금리 인상폭을 줄였는데 유럽 중앙은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3.0%로 결정했습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2.5%와 3.25%로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상당 수준 이어져야 한다며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eeping interest rates at restrictive levels will over time reduce inflation by dampening demand.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과 10월 주요 정책 금리를 2달 연속 0.75%포인트 올리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인상폭을 0.5%포인트 빅스텝으로 낮춘 뒤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20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0.6%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 1월엔 8.5%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도 기준금리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로 0.5%포인트 올리며 10회 연속 인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하루 앞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축소하는 금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공요금과 식료품비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유럽에선 앞으로도 한동안은 빅스텝 인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